자, 드디어 전국민 부동산 프로젝트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랜 시간 고민해서 시작한 것이니만큼 유익해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동안 부동산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상이 되죠? 토지와 건물의 합해진 결과인 복합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이 뭘까요? 도대체 부동산이 뭐지? 모든 공부는 늘 정의부터 시작하죠. 참 어려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되는 정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막연하지요. 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돈이 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해요. 왜요? 의식주 중에 하나예요. 집이죠, 한마디로. 삶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너무 했다 쳐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부동산 가르쳐 줍니까? 저 배워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전공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사회에 진출하고 처음 접하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이죠.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자, 저의 이런 경험들과 불편함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조기 교육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조기 교육 대상이 아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늦었다 생각을 해도 지금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청 꼭 해주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개념은요. 자, 부동산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입니다. 맞죠? 집, 상가, 공원, 관악산, 지리산, 독도, 지하상가, 학교, 구청, 공항, 백화점, 지하철, 회사, 아파트 등등 다 그냥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다 부동산이에요. 자, 뭔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살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부동산은 부동산의 고유한 특징인 부동성으로 인해서 많은 특성을 갖게 돼요. 부동산만의 특성을 갖게 되고, 자, 이런 부동산의 특성이 있으면 그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러면 그 시장의 대상 자체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주식시장은 주식을 사고 파는 매수 매도만 알고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식 그 자체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배추를 팔고 싶어요. 그러면 배추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배추가 어떻게 자라나고 배추가 언제 수확이 되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자라면 수확이 가능한지, 원가는 얼마가 되는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기를 팔고 싶어요. 고기에 대해서 그럼 아셔야겠죠. 근데 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파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사고 파시려면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부동산 시장이 이해가 되는 거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특성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토지 특성에 대해서 따로 언급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부동산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성인 부동성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진 멋지죠?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 멋지죠? 교환학생으로 2학기 동안 살았던 밴쿠버의 한 동네입니다. 제가 저기에 살았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저 버나비라는 산에 살았어요. 겨울에 곰도 나오는 바로 그곳에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지 이야기 합니다. 자,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 됩니다. 자, 토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토지는 흔히 우리가 땅이라고 하죠. 우리 땅 보러 다닐 때 땅 보러 할 때 그 토지, 그 땅. 자, 저는 직업이 바로
땅 등을 보는 직업이라서 정말 많은 땅을 보고 많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막 땅을 직접 파보고 그러지는 못해요. 자,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땅 파보고 땅을 만져보고 이렇게 하나요? 아,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토지는 뭐 오염 토지라든지 예외적인 토지에서 땅을 파지면 또 제가 직접 파지는 못해요. 자, 모든 것에는 전문 분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토지가 있어요. 그럼 그 토지가 있어야지 건물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토지가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농업이 중요한 시절,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농업이 중요한 시절, 4, 50년 정도 갈까요? 자, 토지는 생산을 위한 바로 그 기초였죠. 자, 공업이 중요한 시절에는 공장을 짓기 위한 투자 재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골 집 앞에 있는 논이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집 바로 앞에 있는 논. 부자예요. 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아주 귀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4차 산업시대라고 말하는 지금은 토지를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자가용이 대중화됐습니다. 마이카가 대중화됐죠. 자, 여기에 인터넷, 그 이후에 통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됩니다. 그죠? 대중화됐어요. 자, 어마어마한 토지 이용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차가 있으면요, 바닷가와 바로 붙은 초호화 호텔 부지 가격이 비싸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촌 마을이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바다를 보는 그런 호텔 부지가 가격이 비싸지고 있어요. 자, 대중교통이 불편해도 조망이 좋은 카페 부지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미 그러한 가격이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와 같은 100층 이상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도 있습니다. 다양한 토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면적만큼은 내 것이 맞습니다. 내 것이 맞아요. 자, 내 것이라는 말은 소유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거, 내가 소유한다. 자, 그럼 수평적 개념에서는 딱 어디까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지 감이 오시죠?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자, 어릴 적에 책상에 선을 긋고 내 땅 넘어오지 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자, 경계가 애매하면 우리가 측량을 통해서 내 땅의 경계를 확정 지어 놓습니다. 자, 그럼 수직적으로는 어떨까요? 수직적으로. 자, 토지 위아래로는 어느 정도까지 내 것일까요? 이게 오늘의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자, 얼마나 높이, 얼마나 깊이 내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뭐 자로 재어놓고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자, 우리 민법 제212조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참 애매하지만 또 딱 맞는 개념 같아요. 여러분, 법과 좀 친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아, 법은 법대 나온 사람만 할 수 있어. 변호사만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록창에 직접 민법을 쳐보시면 됩니다. 민법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자, 아니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을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의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법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공부하신다면 부동산은 법하고 뗄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하고 친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 개념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처음 중개사나 평가사 시험을 공부할 때 가장 난해한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 나는 법 없이는 살아도 민법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친해지십시오. 최소한 법조항을 찾는 것 자체는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자, 몇 조, 몇 항 이런 개념도 낯설죠? 다 검색해보면 어떻게 읽는지 다 나옵니다. 자, 저도 그렇게 다 공부했어요. 자, 내 땅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나요? 과연 그런 사람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자, 내 땅 저 밑으로 터널이 뚫려서 지하 터널이 완성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구분지상권 이야기입니다.